안녕하세요. MG 파이어족입니다. 전 자산 3억 원을 달성했을 때 퇴사를 하고 파이어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2년간의 파이어족 생활을 하면서도 1억 이상의 자산을 불려 총 4억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작 3, 4억으로 무슨 파이어족이냐? 택도 없다. 정말 그럴까요?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미국인 사업가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멕시코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첫날 아침, 그는 사무실에 온 긴급한 전화를 받은 뒤 잠을 이룰 수 없어 머리를 식히려고 부둣가로 나갔다. 부두에는 달랑 어부 한 명이 탄 작은 배가 데워져 있었는데 그 배 안에는 큼지막한 황달랑어 몇 마리가 있었다. 미국인은 그 멕시코 어부에게 물고기가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다. 이것들을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얼마 안 걸렸수다. 바다에 더 오래 있으면서 물고기를 좀 더 많이 잡지 그러셨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친구들에게도 몇 마리 나눠줄 만큼 잡았는걸. 하지만 남는 시간에는 뭘 하시는데요? 멕시코인은 미국인을 올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늦잠 자고 물고기 좀 잡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 줄리아와 낮잠을 잔다오. 그러고는 저녁마다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포도주도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서 놀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딴에는 바쁜 몸이라오. 미국인은 웃더니 일어났다. 저는 하버드 MBA 출신으로 아저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물고기 잡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더 큰 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어획량이 늘어나 배를 몇 척 더 살 수 있을 거고 나중에는 고기잡이 선단을 갖게 될 거고요. 그는 계속했다. 잡은 고기를 중간 상인한테 파는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팔다가 나중에는 통조림 공장을 여는 거죠. 결국에는 아저씨가 제품과 가공, 유통까지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작은 어촌 마을을 떠나 멕시코 시티로 옮겨야 할 거고 그 후에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까지 진출하는 겁니다. 뉴욕에는 유능한 경영진과 호흡 맞춰 계속 사업을 확장하며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미국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때가 되면 주식을 상장한 후 회사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 수백만 달러는 벌게 될 거예요. 수백만 달러?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엔 은퇴한 후 작은 어촌 마을로 가서 늦잠 자고 물고기 좀 잡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낮잠 자고 저녁에는 어슬렁어슬렁 마을이나 돌아다니며 포도주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기타 치며 노는 거죠. 어부가 빙그레 웃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소. 저자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에서 소개해주는 일화입니다. 제가 처음 이 일화를 읽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부자를 꿈꿉니다. 부자가 되면 무엇이 좋은지도 정확히도 모른 채 마냥 좋은 집, 좋은 차, 화려한 외식, 명품 등 환상만을 갖고 있죠.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내가 그것들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막연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물론 좋은 집과 차, 명품이 인간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옛날 못 살던 시기에는 자유만 있었으면 좋겠다,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등이 대부분의 인간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은 매우 자유롭고 굶을 걱정도 하지 않죠. 그렇다고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어느새 익숙해져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내가 갖기 어려운 것을 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이 있죠. 물질로 채우는 행복은 결국 모든 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진 인간은 급격하게 우울해집니다. 인간은 소유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보단 결핍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일하지 않지만 내일은 출근해야 하는 일요일보다 오늘은 일하지만 내일은 쉬는 금요일이 더 행복한 것도 그런 이유죠. 결국 금전적 소유를 통한 행복은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핍을 채우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도파민이 아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세로토닌 기반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언제 행복한지 아리송할 겁니다. 책 부의 추월차선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돈 또는 물건이 아니라 3F로 이루어진다. 3F는 부의 3요소로 가족, 신체, 그리고 자유다. 3F가 충족될 때 진정한 부를 느낄 수 있다. 즉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진정한 부자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져 병마로부터 자유로우며
하고 싶은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일화 속의 시골 어부처럼 건강한 몸으로 아내와 자식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돈이란 위에 3F를 갖추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하고 제때 병원 갈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함이고, 둘째, 가족과 주변 친구들을 만날 때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함이고, 셋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기 위함입니다. 3F가 갖춰질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돈은 굳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는 직장에서 나와 내 몸과 가족, 자아 실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일 뿐인 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유한한 내 시간을 팔아넘기는 것은 진정한 부자, 즉 행복을 꿈꾼다면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를 떠올리라고 하면 아마 워렌 버핏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자산은 200조가 넘는데 워낙 큰 숫자라 감이 안 오겠죠. 단군 시대 때부터 하루에 매일 8천만 원을 쓸 수 있다고 쳐봅시다.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매일 8천만 원을 써도 약 5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금이 안 줄어듭니다. 이게 1조입니다. 그럼 200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이 되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워렌 버핏,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워렌 버핏과 인생을 바꾸라고 한다면 바꿀 건가요?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저와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 중에선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1930년 일제시대에 태어난 워렌 버핏에게 우리와 인생을 바꿀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당장 바꾸자고 하겠죠.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200조라는 금액보다도 훨씬 큰 것입니다. 아무리 200조, 아니 1000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3F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이며 필요 이상의 돈 따위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3F를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돈으로 시간을 구매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3억을 달성한 후 퇴사하였으며 3F를 챙기면서도 자산도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 4억만으로 과연 원금을 까먹지 않으면서 3F를 챙길 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냐겠죠. 다음번엔 제가 이 자산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파이어족 스토리와 투자에 대한 전략과 노하우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이자 동료, 3F 중 일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은 많은 응원과 격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